1월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미국과 이란 악재로 인해서 분위기가 급반전되었습니다. 원래 주식이란 게 어떤 상황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며 상한가에서 동시호가에 22%에 마감하는 등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하고 자신 없는 하락장에서는 항상 장 시작 전부터 짧게 먹고 빠져야겠다고 계속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하락장들은 항상 찾아오기 때문에 적응을 하시고 손해를 안 보는 대응 방법만 가지고 있다면 별로 큰 타격은 없습니다. 대응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금요일과 오늘처럼 양매도가 강하게 나온다면 무조건 짧게 먹고 매도. 아니면 이 시장이 이때처럼 상승하는 시장의 경우나 양매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절반 물량은 최대한 목표가까지 들고 가는 걸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빠르게 대응한 것이 아니고 하락장에서도 좋은 종목을 잡으면 300만원, 500만원 수익이 날 때도 있는데 이 수익금이 단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다 날아간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가 폭락하였거나 잘 나가던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고점에서 몸집 있는 음봉이 나오거나 황금선 아래로 떨어지는 시장, 이렇게 매도세가 더 강한 시장에서는 평소보다 더 짧게 먹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락장에서 3개의 종목에서 6번 넘는 매매가 있었는데 왜 매매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루 동안 지수 흐름을 보시면 마이너스 1.4%에 시작해서 장 시작 이후에 잠깐 반등을 했습니다. 최고 지수 마이너스 1.02%까지. 근데 여기서 반등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 타이밍에 매매를 하다가 지수를 보고선 매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하루 종일 하락세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채 거의 최저점 근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톱텍과 라운피플 그리고 라닉스 3개의 종목을 매매했는데 평소보다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매매를 하였으며 라운피플을 매매한 이유는 그전 거래일에 이 신고가를 뚫어 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원래 장 시작하기 전에는 우선순위 종목이 신테카 바이오랑 흥구석유랑 그리고 라운피플이었습니다. 이 3개 중에서 흥구석유는 갭상승이 너무 높아서 포기를 했으며 신테카 바이오도 별다른 이유는 없었는데 신테카 바이오보다는 라운피플이 좀 끌렸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신테카 바이오도 1.2%에 시작해서 8.7%까지 약 7% 정도 변동성을 주었습니다. 라운피플이 오늘 대박이었는데 시초가가 0.2%에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신테카 바이오보다 라운피플을 우선순위로 정한 것이 이 신테카 바이오는 그 전에 시간의 거래에서 2%가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시초가가 시간의 거래보다 더 낮게 잡혔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라운피플을 선택했습니다. 게다가 라운피플이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너스 0.6%였고 지수가 개파락하고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플러스로 시작하였습니다. 매수세가 강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이 라운피플에 대해서 지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1분봉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1분봉이 좀 더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1분봉으로 체크를 해놓았습니다. 장중에 매매할 때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저는 3분봉만 보고선 매매를 합니다. 3분봉 보다가 가끔 심심할 때만 1분봉, 15분봉, 10분봉, 5분봉 여러 가지 봉을 체크하긴 하지만 3분봉을 보고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기 때문에 1분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운피플 오늘 좀 여러 번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흐름인데 장 초반부터 일단 시초가에 바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시초가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매수세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초가에 바로 매수를 했습니다.
2천만 원씩 총 4번을 매매했습니다. 이게 하락하지 않고 시작해서 일단 시초가에 넣었다가 잠깐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저점이 23,000원, 장 초반 저점이 150원.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서 한 2분 동안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매도세에 눌려가지고 오르지 못해서 바로 1분 안에 매도를 했습니다. 200원에 사서 250원. 손실 없이 매도를 하였으며, 자세한 금액으로 따진다면 한 10,000원 정도 손실이긴 하겠지만, 한호가 위에서 팔았으니까 그래도 수수료 세금은 어느 정도 감당을 한 상태에서 매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10,000원 정도면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눌렸을 때 빠지지 않아서, 시작하고 나서 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바로 매도를 해버리는데, 이게 바로 매도를 해버린 이유가 원하는 대로 오르지 못하고 매물대에 눌려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 하락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 상태에서 자칫하면은 시장가 매도로 마이너스 1%가 확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눌렸다가 그리고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다시 250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탄력을 받다가 탄력이 끊길 때 다시 35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수익이 없고, 10,000원 손해봤던 거 여기서 2개 호가 띄어가지고 다시 수익으로 되돌려 놨습니다. 이건 중요한 구간이 아니고,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350원에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3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200원까지 눌렸다가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좀 주가가 계속 빠졌으면은 매수를 안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상승했던 종목이 빠지지 않는 것은 한 번쯤은 시세를 주겠다, 한 번쯤은 그 전날 고점을 터치해 주겠다, 이런 뜻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대응할 때 어제 고점 근처에서만 대응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 16%까지 오를 줄은 상상은 못했고, 그냥 많이 올라봐야지 고점 근처까지 오르겠구나, 아니면 뚫어주고선 바로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여러 번 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 빠지지 않으면은 즉시 매매를 했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300원에 다시 재매수를 해서 650원에 팔았습니다. 650원에 판 이유는 호가창에서 탄력이 끊기는 시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탄력이 끊기는 것은 상승할 때 매수세가 있는데 갑자기 고요해지거나 위로 매물대가 좀 높아져가지고 매수세가 딱 끊겨버렸을 때, 그 지점에서 정확하게 고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점에 매도를 하니까 다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고점에 잠깐 매도를 하고 나머지 반물량은 좀 가지고 가보려 했지만,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 이 고점을 뚫었습니다. 이때 고점이 500원, 그리고 시세를 주었을 때가 700원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더라도 나머지 반은 좀 끝까지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게 차트가 전 고점을 무너뜨리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가보다 위에 나머지 절반을 매도했습니다. 하락장이라 그런지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때까지가 3번 매매가 종료가 되었고, 만약에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탄력 끊김 없이 계속 올랐다면은 나머지 반 물량을 편하게 보유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차피 지수도 안 좋고 매매할 종목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고 고점에서 접근하기가 좀 두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라운피플에서 집중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초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매매할 때는 시초가를 기준으로 매매하라 했는데, 이 시초가를 지켜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이든 내려가더라도 다시 시초가까지 회복을 해준다면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 23,000원까지 빠졌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밑에 매물대도 꽤나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올랐다가 잠시 내려가는데 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계속 고민을 했지만 여기서 또 빠졌습니다. 근데 점점 저가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가가 23,200원, 시초가입니다. 시초가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것을 보고 350원, 4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지나서 바로 반응을 주었습니다. 반응을 주었을 때 이 고점 700원을 뚫어서 900원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서 850원, 850원, 그리고 800원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한 이유가 9시 34분부터 37분까지 코스닥 지수가 저 시간에 지수가 이렇게 보다시피 급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급락하는 구간인데 하필이면은 이게 시세를 주고선 고점을 뚫어 주었을 때 지수가 급락을 해서 이 지수 급락으로 인해서 한 방에 1, 2%가 빠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급하게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여기서 절반을 매도하고 지수 급락이 나오지 않았다면 계속 버텨보려고 절반 물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수 급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로 대응한 것 같고 다음에 이런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대응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지수의 영향을 덜 받는다 하더라도 지수가 마이너스 1%를 넘어서 2%를 넘어간다면 분명히 매도세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원래 나머지 물량은 이 세 번째 매매했던 것처럼 그냥 본전까지만 들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대응을 했지만 지수를 보고선 이렇게 털려버렸습니다. 라운피플 급등 시기가 저와 맞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오전장에는 여기서 매매를 끝내고 하락하는 지수를 구경만 했습니다. 게다가 23,850원 원래 목표가가 그 전날 고점 근처였기 때문에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잘 매도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라운피플 매매가 종료가 되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톱텍을 매매했습니다. 톱텍에서는 수익이 없지만 이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전 고점을 뚫어 주었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 다음에도 대응하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빠져서 주가가 빠지면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빠졌다가 다시 전 고점을 회복한다면 그것보다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한번 빠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다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는데 톱텍만 빠지지 않아서 매매를 하였습니다. 차트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하락장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고점을 뚫어 주었기 때문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것도 두 번 매매를 했습니다. 3분봉 차트로 설명을 드릴 텐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오후장이 되어서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0원의 매수. 근데 조금 지루한 종목이라서 호가창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650원의 매수해서 726원의 매도. 750원과 700원에 나눠서 매도를 했습니다. 호가창이 꽤나 답답하였고 막상 들어갔는데 반응을 크게 주지 않아서 빠르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하였는데도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자 다시 한 단계 오르는 구간에서 8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다시 850원에 매수를 하였지만 다시 850원에 본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매수하자마자 두 개의 호가가 올랐는데 여기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냥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또 장중에 11,000원의 매물대가 5만 주가 넘게 쌓여 있었는데 오늘은 저 물량을 돌파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이 종목에서는 수익이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이 고점을 유지해 준다면 꾸준하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심 종목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닉스. 라닉스는 상장 초기에 정말 강했던 종목인데 오랜만에 시세를 주었습니다. 상장 초기에
18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그 뒤로 거래량이 1200만 주. 거의 상장하고 나서 최고 거래량 근처를 찍었습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가 동시호가의 22%까지 내려온 게 이것 또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마이너스 2.3%. 이 종목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하락하였지만 내일 시장에서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640원. 뭐 어차피 이 8,800원 가격에서 상승 VI 한 번만 걸리면은 만원 근처이기 때문에 만원 근처까지만 가더라도 기대 매수세로 만원을 순식간에 돌파할 수 있습니다. 주가의 거리가 만원까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최고 거래량, 뭐 상장 초기 이후에 최고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매수하는 것은 아니고 내일 마이너스에 출발한다 하더라도 잠깐 빠졌다가 시초가보다 더 빠지지 않는다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빠진다 하더라도 아까 설명드린 라운피플처럼 장 초반에 시초가를 이렇게 강하게 지켜준다면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라닉스는 오후장에 매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평소 관심 종목에서 지워버려가지고 오늘 알았습니다. 이전에 황금선을 회복해 줬을 때부터 봤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거래량이 터질 때 알았습니다. 거래량 급증을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오른 가격이라서 쉽게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1시 반부터 황금선을 깨기 시작하더니 8,0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8,000원부터 계속 지켜보다가 황금선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황금선을 회복하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구간부터 계속 지켜봤지만 주가가 올랐다가 빠졌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쉽게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계속 보고 있었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할 때도 구경만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상승 초기에 잡아야 되는데 매수 포인트를 놓쳤다 생각하고 일단 주가가 어디까지 오르는지 그리고 하락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때가 VI가 걸렸었고 매수 포인트를 놓치면 그 다음 매매할 때는 일단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추격 매수하다가 윗꼬리 길게 맞고선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일단 하락하기를 기다렸다가 이 하락에서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을 때를 확인하고선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 여기서 VI가 풀리고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여기 저점을 보겠습니다. 아래 꼬리가 몇 번 달렸고 저점이 8,630원, 8,630원, 그리고 이때가 8,610원, 8,630원, 8,600원. 저가가 거의 8,600원 정도인데 8,600원까지 내려갔다가 그대로 반등하는 것을 보고선 이거는 8,600원을 좀 지켜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저의 매수가는 8,720원, 8,600원 근처는 아니지만 8,720원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탄력이 끊기는 시점까지 들고 있다가 고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8,890원에 워낙 순식간에 올랐기 때문에 매매 시간은 한 20초 이내인 것 같습니다. 그 뒤로도 주가가 밀리지 않고 상승하는 것을 보고 제가 8,890원인가? 900원인가? 아무튼 이쯤에 주문을 넣었었는데 제가 주문을 2,000주를 넣었는데 누군가 시장가로 쓸어가서 이게 다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0주 중에 170주만 체결이 되어서 매수가 실패한 상태였고 추격 매수를 하기 싫어서 그냥 물량을 정리하고선 오늘 매매를 마감했습니다. 하락장이라서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매매를 하였으며 스캘핑으로 빠르게 초단타만 쳤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레버리지가 크게 하락을 하였고 인버스가 오른 상태입니다. 화요일 시장도 양매도와 함께 하락을 한다면 최대한 줄 때 먹고 도망가거나 매매를 자제해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